안녕하십니까. 일반화학 실험 1분반 3조 실험 3 용해도와 분비의 결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목적입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 고체의 물에 대한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별 결정법으로 분리 및 정제하여 순수한 화합물을 얻고 수독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험 원리 및 이론입니다.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녹는 용질의 최대량을 g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용매와 용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포화 용액은 용해된 용질이 더 이상 용해될 수 없는 한계, 최대량까지 녹아있는 용액으로 용매 100g당 용해도만큼의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을 말합니다. 포화 용액에 용질을 추가로 넣어주게 되면 석출됩니다. 불포화 용액은 포화 상태에 이르지 못한 용액을 말합니다. 불포화 용액에는 용질을 추가적으로 용해시킬 수 있습니다. 포화 상태보다 많은 양의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을 과포화 용액이라 합니다. 불안정한 용액이므로 이 용액의 온도를 변화시켜 용질을 석출해낼 수 있습니다.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고체의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재결정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 화합물을 정제하는 방법입니다. 정제하려는 고체를 적당한 용매에 가열하거나 농축하는 방식으로 포화 용액을 만들고 서서히 냉각하면 용해도가 감소하여 다시 결정으로 석출됩니다. 재결정에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큰 용질을 사용합니다. 재결정의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이 용질에 포함되어 있던 불순물들은 재결정 후 석출되지 않고 용매에 녹아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제거되어 용질의 순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재결정을 통해 결정 모양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분별 결정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 정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온도에 따른 각 용질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기구 및 시약입니다. 실험에 사용하는 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의 성질입니다. 중크롬산 나트륨은 무기화합물로 일반적으로 염은 이수화물로 취급됩니다. 모든 육가 크롬 화합물과 마찬가지로 발암성이 있으며 노출 시 심각한 눈 손상과 실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화칼륨은 칼륨과 염소로 이루어진 금속 할로겐 화합물인 염입니다. 순수한 상태에서 냄새를 느낄 수 없으며 하얗거나 무색의 입방체 결정 구조입니다.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의 화학적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실험 시 감압 여과 장치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2번, 여과 도중 감압을 멈추면, 즉 수도꼭지를 잠그면 아스피레이터의 물이 감압 플라스크 속으로 역류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거름 종이와 웨잉 디시의 무게를 4자리 저울로 재고 기록합니다. 거름 종이를 뷰훈화 깔때기 중앙에 올린 후 그림 3과 같이 구성합니다. 중간 부분에 관은 없으므로 뷰훈화 깔때기와 감압 플라스크를 바로 연결하여 줍니다. 18g의 중크롬산 나트륨 이수화물과 13ml의 증류수를 150ml 비커에 넣고 요리막대로 저어주어 녹입니다. 10g의 염화칼륨과 25ml의 증류수를 다른 150ml 비커에 넣고 요리막대로 저어준 후 마그네틱 바를 넣고 교반하면서 가열하여 마저 녹입니다. 이후 3번의 용액과 섞어줍니다. (600ml) 비커에 찬물을 담아 섞은 용액이 담근 비커를 그 안에 담궈 냉각하면 침전물이 생기는데 이 침전물은 중크롬산 칼륨입니다. 이때의 온도를 기록합니다. 아스피레이터와 연결된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 강막 플라스크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면 여과가 시작됩니다.
약 3, 4분 흔든 후 비커 안의 내용물을 약수저로 모아서 감압 여과 장치 안에 넣습니다. 여과가 끝난 후 수도꼭지를 잠그고 고무관을 분리합니다. 이때 완전히 여과가 끝나기 전에 분리하면 물이 역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과한 중크롬산 칼륨 결정을 핀셋으로 양쪽을 잡아서 웨잉 디시에 옮기고 무게를 잽니다. 감압 플라스크 내의 용액은 염화나트륨과 미량의 중크롬산 칼륨을 포함하고 있어 표 1의 용해도 표를 이용하여 중크롬산 칼륨의 양을 계산합니다. 이 용액을 250ml 비커에 옮기고 핫플레이트에서 100도씨로 가열하여 4분의 1 정도로 부피를 줄이면 염화나트륨 결정이 석출됩니다. 이때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이 용액을 감압 여과 장치를 써서 거르면 염화나트륨의 침전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염화나트륨 결정을 웨잉 디시에 옮겨 질량을 잽니다. 10회 과정 후 감압 플라스크 속의 용액을 150ml 비커에 옮겨 냉각시키면 다시 중크롬산 칼륨 침전이 생기고 이를 다시 감압 여과하여 웨잉 디시에 옮긴 후 질량을 잽니다.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로 무게를 잽니다. 이때 물의 무게는 전체 무게의 5%로 가정하고 전체 무게에서 5%를 뺀 값을 재결정 상태의 중크롬산 칼륨의 무게로 하여 결과로 기록합니다. 분석 및 고찰입니다. 실험 분석에 있어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번. 실험에서는 총 3번의 재결정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 세 번째 재결정은 중크롬산 칼륨을, 두 번째 재결정에서는 염화나트륨을 얻습니다. 2번. 실험 반응식으로부터 생성되는 중크롬산 칼륨과 염화나트륨의 이론적인 양을 계산합니다. 3번. 용해도 표를 이용해 그린 추세선으로 측정 온도값에서의 용해도를 구합니다. 2번을 이용해 구한 중크롬산 칼륨과 염화나트륨의 계산값에서 이 값을 빼면 이론적으로 석출되는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마지막 재결정 시 완전히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게를 측정하기 때문에 물의 무게 5%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결과값의 0.95를 곱하여 줍니다. 5번. 세 번째 재결정 후 중크롬산 칼륨의 무게는 첫 번째와 세 번째 결정에서 측정한 중크롬산 칼륨의 값을 합하여 나타냅니다. 1회차 실험 분석입니다. 거름종이와 사용한 두 시약의 무게는 다음과 같고 석출 시 온도는 각각 23.5도, 80도입니다. 용해도로 계산한 중크롬산 칼륨의 무게는 중크롬산 칼륨이 측정 온도에서 용해될 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중크롬산 칼륨의 용해도 값을 이용해 엑셀에서 5차 다항식 추세선을 그립니다. 추세선식의 측정 온도 값을 대입하면 물 100g에 중크롬산 칼륨 14.65g이 녹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용매 값을 고려하면 중크롬산 칼륨은 2.93g 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재결정 후 중크롬산 칼륨의 무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재결정 후 중크롬산 칼륨의 무게는 유의사항에서 말했듯이 첫 번째 재결정의 값과 합해서 나타냅니다. 먼저 실제 세 번째 재결정 시 석출된 양은 1.48g입니다. 이를 첫 번째 재결정 후 무게와 합하면 23.9g이 나옵니다. 실험 반응식을 통해 생성되는 중크롬산 칼륨의 계산값을 구합니다. 다음 반응식에서 한계 반응물은 중크롬산 나트륨 이수화물이고 이를 통해 구한 생성되는 중크롬산 칼륨의 계산값은 17.8g입니다. 석출되는 중크롬산 칼륨의 이론값은 생성되는 중크롬산 칼륨의 계산값에 용해도로 계산한 중크롬산 칼륨의 무게를 뺀 값입니다. 따라서 석출되는 중크롬산 칼륨의 이온값은 14.87g이 나옵니다. 수득률은 실제 수득량을 이론 수득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실제 수득량이 23.9g을 이론 수득량 14.87g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면 160%의 수득률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재결정에서 석출된 염화나트륨의 무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석출되는 염화나트륨의 이론값은 0g인데 그 이유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표를 이용해 엑셀에서 2차 다항식 추세선을 그립니다.
추세선식의 측정 온도값 80도를 대입하고 용매의 질량을 고려하여 용해될 수 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을 구합니다. 실험 반응식이 있었던 28슬라이드를 참고하면 생성되는 염화나트륨의 이론값보다 용해될 수 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이 큽니다. 따라서 생성된 염화나트륨은 모두 용매에 녹아 있어 척출되는 염화나트륨의 이론값이 0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회차 실험 분석을 진행합니다. 거름종이와 사용한 두 시약의 무게는 다음과 같고 척출 시 온도는 각각 25도, 80도입니다. 1회차와 같은 방식으로 용해될 수 있는 중크롬산 칼륨의 무게를 구합니다. 1회차와 다른 25도에서 중크롬산 칼륨은 3.14g 녹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결정 후 중크롬산 칼륨의 무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세 번째 재결정 시 섭출된 양은 0.79g입니다. 이를 첫 번째 재결정 후 무게와 합하면 28.2g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응식을 통해 생성되는 중크롬산 칼륨의 계산값을 구합니다. 사용한 중크롬산 나트륨 이수화물의 양이 같고 이것이 한계 반응물이기 때문에 생성되는 중크롬산 칼륨의 양은 똑같은 17.8g입니다. 섭출되는 중크롬산 칼륨의 이론값은 생성되는 중크롬산 칼륨의 계산값에 용해도로 계산한 중크롬산 칼륨의 무게를 뺀 값입니다. 따라서 섭출되는 중크롬산 칼륨의 이론값은 14.66g입니다. 실제 수득량인 28.2g을 이론 수득량 14.66g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면 192%의 수득률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재결정에서 섭출된 염화나트륨의 무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섭출되는 염화나트륨의 이론값이 0인 이유는 1회차와 같습니다. 수득률이 좋지 않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염화나트륨을 용매에 녹일 때 가열하여 녹이므로 그때 용매가 증발하여 용매의 질량이 손실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과를 통해 걸러진 용액을 비커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마 플라스크에 묻은 용액의 질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스피레이터가 여과지에 젖은 용액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빨아당기지 못하여 여과지에 흡수된 용액은 측정되지 못하고 질량이 손실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 실험을 통해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염화나트륨 재결정 시 진한 염화수소를 가하면 더 많은 염화나트륨을 결정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공통이온 효과 때문입니다. 공통이온 효과는 용해되어 있는 이온과 공통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첨가할 때 일어나는 평형의 이동 또는 용해도 감소 현상을 말합니다. 진한 염화수소를 넣었을 시 어떻게 되는지를 공통이온 효과를 통해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평형이 형성되는 NaCl 포화용액을 만든 다음 공통이온인 Cl-이온을 내놓는 진한 HCl 수용액을 가하게 되면 공통이온 효과에 의해 역반응이 진행되어서 고체 NaCl이 섭출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